안녕하세요.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. 예,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집이라던가 차라던가 뭐 재산 같은 거를 한쪽 뭐 자식에게 증여를 해줬다면 이혼할 때도 혹시 그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먼저 이제 이혼은 이제 협의상 이혼하고 재판상 이혼이 있고요. 그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,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같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분할받는 게 원칙입니다. 그리고 따라서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거나 아니면 혼인 기간 중이라도 그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그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은 예외적으로 분할이 됩니다. 이때 이제 누가 더 많이 벌었냐 아니면 적게 벌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되고, 법원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합니다. 첫째, 그 혼인 기간이 단기였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텐데, 예를 들어서 1년 내지 2년이었다면은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겠고, 혼인 기간이 한 5년 이상 장기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쪽의 부모가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상속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재산 유지, 그다음에 증식에 협력했다고 보여져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.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의 양육을 전담했다는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그 재산 유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그 소송에 앞서서 그 본인 아무리 재산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해도 그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고, 물건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뭐 주식도 되고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겠죠. 그런 경우에는 가처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혼할 상대방에 대한 그 재산을 잘 파악하고,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혼 상대방이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됩니다. 네, 변호사님, 제가 이번에도 기사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. 예. 기사 내용을 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죄선을 선고받은 남성이 그 상대 이제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 신청을 하고, 무고죄 고소를 하고 또 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, 예. 무고죄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나고 손해배상 청구는 또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. 법원이랑 이제 판결이 좀 형사랑 민사의 법원 판결이 좀 달라서 신기한 것 같아서 이게 이럴 수 있나 싶어가지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. 예. 그 한번 몇 번 제가 이런 형사 판결하고 민사 판결과의 관계, 그런 거에 대해서 의료 소송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그랬는데, 보통 이건 입증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형사 재판에 있어 유죄는 그 unreasonable doubt이라 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, 거의 100% 어떤 입증을 검사가 해야지 유죄가 선고되는 반면에, 민사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민사 판결은 승소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행사에서 남자랑 여자랑 술을 먹고 뭐 해서 성교행위가 있었는데, 본인은 아마 그 여성분은 그걸 중간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 아니면은 뭐 강간당했다고 고소를 했고, 그것이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, 무죄를 받으니까 이제 본인이 그동안 재판받으면서 고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? 변호사도 선임하고 아니면 무죄 선고가 되니까 무고로 고소를 하고, 그러면서 무고가 이제 불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, 무고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 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하고, 대신에 이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이 정도면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가 인정이 된다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이나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형사와 민사는 이제 그
입증하는 정도가 다르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사가 좀 더 깐깐하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 정도로 볼 수 있고, 변호사님도 이렇게 형사와 민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또 한 가지 공부를 하고 가는데, 같은 증거가 있더라도 형사와 민사의 판결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맹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였습니다.